양의지 선수의 최종 행선지가 결정됐습니다. 바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이로써 프로야구 선수의 시작과 끝을 두산 베어스에서 맞이하게 됐는데요. 선수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은 11월 22일 양의지와 계약기간 4+2년에 총액 125억 원 FA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44억 원, 4년 연봉 총액 66억 원이고요. 2026년 시즌이 끝난 뒤 인센티브 포함 2년 최대 42억 원의 선수 옵션이 발동됩니다. 두산이 양의지를 처음 만난 건 17일이었습니다. FA 시장 개장과 동시에 두산 박정원 구단주와 만남을 가지고 식사를 했고요. 협상도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두산이 최종 금액을 오퍼했다고 합니다. 두산은 처음부터 양의지 영입에 올인을 한 거죠. 최종 결정은 어젯밤이었습니다. 21일인데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구단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22일인 오늘 발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4년 만에 복귀예요. 양의지 선수는 2019 시즌을 앞두고 두산을 떠나 NC 다이노스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한국 나이로 37세 시즌이 되는 2023년부터 4년간 선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선수 선택에 따라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43세까지 현역 생활을 보장받게 됐는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약 기간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금액도 역대급입니다. FA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SSG 랜더스 김강현이 메이저 생활을 접고 복귀하며 받았던 4년 총액 151억 원을 1억 넘어섰고요. 2017년 이대호가 롯데 자이언츠로 복귀하며 받은 4년 150억, 지난해 기아로 이적한 나성범이 6년 총액 150억이었는데요. 이 규모도 넘어섰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취재한 대로 15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FA로만 277억 원을 벌었어요. 정말 돈방석에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협상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협상 과정이 그리 녹록진 않았는데요. NC와 하나가 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애초에 제시하면서 협상 초반에는 두산행이 어려워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NC는 130억대 규모, 하나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저희 취재에 따르면 가장 앞서가는 구단은 NC가 맞습니다. 구단 내부적으로 대체할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명확했는데요. 선수 역시도 구단과 좋은 분위기를 서로 확인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후 두산의 공격적인 배팅이 NC의 영입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선수 측에서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NC 이야기도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저희가 NC가 130억대 규모를 양의지에게 오파할 것이다 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실제로 NC가 양의지에게 제시한 금액은 4년 132억 원이었습니다. 두산과 계약 연수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은 사실상 두산의 4년 대비와 비슷한 110억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두산은 연수와 옵션에서 추가적인 제시를 더 했고, NC는 그 이상은 더 오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은 대형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구단주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두산 박정원 구단주가 올해 스토브리그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왕조 시절의 영광을 뒤로하고 올해 곤두박질 친 팀 성적을 다음 시즌만큼은 좀 변화를 주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오너의 지시가 양의지 영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가장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에이전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양의지 영입에 두산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전한 건 아니다. 다만 시장이 개장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엔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특히 계약 보장 연수가 시장 관점에선 파격적이었는데 이는 구단주가 반드시 잡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정원 구단주의 의중이 많이 포함됐고 이는 이승엽 감독 영입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FA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구단주의 오더입니다. 일단 구단주의 오더가 떨어지면 리밋 없이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목표만 남게 되거든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마음 편히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두산은 내부적으로 다음 시즌 팀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양의지라고 봤습니다. 수준급 투수 유망주가 많은 두산인데요. 앞으로 성장이 필요한 젊은 투수들과 양의지가 만들어낼 팀 케미스트리, 또 팀의 리더로서 팀 재건에 발맞춰 팀을 이끌어줄 리더십 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양의지 선수가 얼마나 많은 경기에 포수로 나서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첫 계약이 발동되는 4년은 문제없이 나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승현이라는 또 좋은 포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의지를 백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양의지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양의지 선수는 하이라운드의 기적을 보여준 어떤 기념비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 선수들도 선배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야구에서 가장 성공한 하이라운드를 꼽으라면 양의지 선수를 들 수 있죠.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양의지 선수가 2차 8라운드로 지명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이라운드는 지금과 달리 기회를 좀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상위 라운드들이 기회를 더 빨리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뭐 현재도 그렇지만 요즘 구단들은 정말 지명 순번과 상관없이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부분이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양의지 선수가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견뎌낸 끝에 이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는 리그 최고의 포수입니다. 올해 비교적 많은 나이인 만 35세 시즌을 보내면서도 20개의 홈런과 2할 8푼 3리의 타율을 기록했거든요. 뭐 잔부상이 이제 조금씩 있긴 하지만 포수로서만 통산 14시즌을 보낸 아주 내구성 좋은 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든글러브만 7개예요. 양의지 선수가. 또 NC 다이노스 이적 후에는 팀 우승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일궈낸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고 있는 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포수 자원이죠. 박세혁 선수 이야기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세혁 선수의 거치에 대해선 애시당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도 크게 달라진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의 취재에 따르면 두산과 LG가 양의지 영입에 실패할 시 차선책으로 선택할 공산이 대단히 큰 선수로 박세혁 선수를 꼽았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구단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구단이 포수 영입을 완료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세혁 선수 영입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 구단은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중평이에요. 자, 일단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선수의 FA 등급이 A 등급이라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많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017년, 18년도에 보여준 좋은 기억을 가진 팀들이 영입을 위해 차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뭐라고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저희가 좀 더 개인적으로 레이더를 돌려봤습니다. 베이스볼 코리아의 취재 결과 2개 구단 정도가 박세혁 선수 영입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 시점에서 박세혁 선수 영입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우리 팀 같은 경우엔 팀 내 젊은 포수들의 기량이 올라오기 전까지 버텨줄 주전 포수가 필요한데 그 자원으로 박세혁 선수가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다.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당장 주전 포수가 필요한 팀들은 이미 포수가 없는 팀들이 정규 시즌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FA에서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박세혁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구단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차선책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포수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구단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A는 계속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유력한 선수들은 내야수 2명 정도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